강혜경 증인. 네, 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TV라든지 그 네이버 검색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똑똑하게 답변을 잘 하시네.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좋은 변호사예요. 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저를 잡아 넣으려고 아무런 관계없는 저축은행 비리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줬다고요. 아주 변호사 잘 선임했어요. 지금 강혜경 증인은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박사님, 네, 여사께서는 선생님, 또 지방 언론에서는 책 사러 가더라고요. 네, 또 그 꿈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 혹시 역술인 그런 거 아니에요? 역술인은 아닙니다. 역술인은 아닌데 네, 그 박다 그쪽에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다 보니까 예지력이 네, 역술인이라는 이렇게 약간 오해를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영부인께서 천공이나 건진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선생님 했다 이거죠. 자 아까 여론조사를 81번 네, 3억 7,500만 원을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서울 가서 돈 받아온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말씀했죠.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어디를 얘기했어요? 정확한 장소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 돈을 받아오겠다는 그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비슷한지 어디인지는 모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3억 7,500만 원뿐만 아니라 10억, 20억 받아오겠다는 소리도 들었죠. 그날 받으러 가시면서 예.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받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예. 그 양반이 좀 뻥이 센가? 이게 뻥이라든지 허풍쟁이는 아니신데 그만큼 네. 이제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니 생각해봐도 3억 7,500만 원이 네 10억, 20억, 30억 받아온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당원 명부가 57만 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문가이시니까 안심번호를 쓰면은 곧 유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예. 보통 이제 공표조사 기간은 대략 이틀 3일 정도 해서 부여를 받고 그 지금 경선 기간에 이제 부여를 받는 안심번호는 20일 이상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좀 깁니다. 20일 동안에는 20일 이상을 받을 수도 예. 있고. 네. 그러면 혹시 그때 경선에 나왔던 홍준표 네. 후보 같은 분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지지층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네, 네. 그런데 대선 10일 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 조사 아니 네. 3월 8일까지 조사를 3월 8일. 했었고 당원 조사는 21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10월 19일부터 20일, 21일. 대선 기간 동안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공표는 안 했죠. 네,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공표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합법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네, 네. 이때 아까 당원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물어봤더니 1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여론조사도 했어요? 자체 조사로 했었습니다. 예? 자체 조사로 했을 때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그 후보 두 분의 이제 가상 대결도 했었고 당원 조사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갔어요. 네. 그랬을 때 아까 홍준표 후보보다도 2% 앞서게 만든다라고 네. 했다는데 본선 여론조사 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본선 조사 때 그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윤석열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12%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죠. 국민의힘 권리당원들 중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12%가 나왔는데 네네. 가상 대결로 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얼마였냐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서 가지고 온 거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불법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국정농단을 했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조사 비용의 대가도 지금 못 받은 상태로 일단 이분들이 당선이 됐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건사님. 5+1입니까? 네? 그러면 8+1입니까? 8+. 아, 예. 그냥 9분 드시면 되겠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혜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참 용기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탄압받는다고 할까요? 그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 탄압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김영선 의원님께서 내가 안고 가라 이런 네. 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압력이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증인을 형사 고소 고발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횡령 사기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증인께서는 어쨌건 그 전 의원이시고 네, 또 명태균 씨는 같이 일했던 사장이었는데 네, 그동안의 진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증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익 제보자로서 용기를 내신 거고요.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한 게 2022년 6월 1일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공천을 이제 받은 그 직후에 있었던 그 통화 녹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당선된 이후에 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요? 네네네. 나서 그러니까 김영선 씨의 공천이 잘 될 거다. 네네. 그런 네, 의미. 공천을 줄 거니까 잘 될 거다. 네네. 그다음에 그 오빠는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네. 예,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을 명태균 씨가 녹음했는데 그 녹음은 여러 번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다음에 거기 당연히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네.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였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증인께서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네, 예,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여러 번 네, 들었다라고 들었다고, 네. 예,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건 이 녹음 내용은 대통령실이 혹은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그런 거를 추단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 22일 여기 지방선거 때인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그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박한수 전 한수 고맙다고 씨발.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오는데 고생 내일 많으셨습니다. 주고 보면 씨발 평생 하루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이고 오래 살라고 박한수도 오래 살라고 또 희한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 그냥 평생이 길어야 고마워. 참 한장은 김영선이는 결과 어찌 나왔어요? 뭐 도대체 어찌 하고 다니길래? 그놈의 주디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씨발 어제 뭐 경기를 했는데 정권 참신한 거 내야지. 니는 씨발 그 정신 있나 없나 해본다고. 그래가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조은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김영선이 좀 하라 하니까 내보고 그거는 좀 곤란함이 있겠다. 그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어떻게든 니어도 뭐 어쩌겠노 씨발 뭐 하여튼 만들어봐야지. 네. 여기 보면 그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데도 명태균 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 당선시키고 나서 명태균 대표가 그 박한수 공천도 본인이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 네, 박한수 지사 관련된 그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가 네, 아까 제 기억에 6번인가 뭐 5번인가 6번 있었던 걸로 하셨는데 그런 네. 것도 그런 여론조사도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박한수 지사는 그러면 명태균 씨에게 어떤 뭐 보답을 했다라고 혹시 들은 게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네. 못 하시고 그다음에 요 다음번 보면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좀 말을 잘 가려하지 못한다. 이제 주둥이라는 그 경상도 비속어인 것 같은데 주디를 잘 못 놀린다. 이거는 어떤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일단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있는 앞에서도 굉장히 좀 언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지시도 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보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 쪽에서 좀 개입을 했다라는 거를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녹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국책 사업 정보가 어떻게 그 명태균 씨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선정.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표 이전에 창원 씨가 국가산단에 선정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와줬는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좋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가 열리기 40분 전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에게 추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할 거예요. 네네네. 그럼 10시 반이나 되면 그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14차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서 산업부가 경남 창원시에다가 방위 원자력 융합 분야로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할 거다라는 이제 발표를 할 텐데 하루 전인 3월 14일 날 명태균 씨가 우리 강혜영 증인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먼저 알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알았는지는 혹시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를 창원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던가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네, 그 예전에 그 지금
전 보좌관님 서울에 근무하셨던 이호 보좌관님께서 담당을 했던 거라 그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뭐 1,000억 원이 소요되는지 500억 원이 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확정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확정되고 보도됐던 나서.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네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예.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로 순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방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취재됐습니다. 먼저 당시 김영선 의원실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는 JTBC에 명 씨와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랑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하고도 그 뒤에 맞죠? 뭐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이태원 참사 이후라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자체가 비공개였는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당시 외에 복수의 당시 명 씨 측근들도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걱정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감사하다고 답하는 메시지를 봤다며 명 씨와 여사의 친분에 매우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JTBC에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권 시민 이준석 전 대표로 알고 있는데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앞에 그 제가 증인 신문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꿈과 관련해서 이제 김 여사한테 이제 꿈자리가 이제 안 좋다, 뭐 그 조문도 하지 마라, 뭐 일정은 변경을 해라 했던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국책 사업 정보, 그다음에 외교까지 정진 씨랑 제가 아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봉 간사님 질의하세요. 네, 강영인 씨. 네. 지금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미공개 여론조사를 3월 8일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약-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계약서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돈을 그렇지 받아오겠다라고 말씀을 아니, 하셨기 그 때문에 돈이야,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는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 여사라든지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아니 모릅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뭐 김건희 여사라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였고 윤상현 아니겠어요. 글쎄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대표 전략 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얘기를 말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보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녹취를 제공을 했던 거라 정확한 알았습니다.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맨날 밝혀달라고 제가 녹음 진정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자, 봅시다. 여기 보면 그 여론조사 비용 돈을 모자라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인 사람 3명한테서 2명한테서 1억 2천만 원, 한 명은 액수를 기억 못한다 그랬죠. 지금은 기억 못합니다. 예, 정보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사 질문하는 데만 답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돈을 받으면 차용증이라 썼을 것 같은데 차용증은 누가 썼습니까? 초반에는 차용증을 안 썼고 그 돈을 그러니까 차용증을 빌려주셨던 누구 명의로 썼습니까? 돈을 빌려주셨던 누- 그 당사자들이 공천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했었고 차용증은 그 명의 대표 김땡땡 소장님이 그럼 이 돈은 쓰셨고요. 누가 받았습니까? 돈은 나눠서 받았고 돈은 누가 받았냐고요? 돈을 받는 자리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누구야? 그 함께 그러면 동석을 누가 했었고요. 그러면 강혜경 씨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전해들었습니다. 있었어요? 김이라는 저기 그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대표 또? 그리고 김땡땡 소장님이 계셨고 이모 있었어요? 씨, 배모 씨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거기 안 갔고 네, 그 자리에 김 소장이 있긴 있었네요. 네. 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신고된 거 보면은 선거 비용이 보면 1억 8천만 원이 신고되는데 후원금 1억 3,500만 원이고 본인 돈 4,700만 원으로 이렇게 선관위에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약 9,600만 원 정도를 돈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명태균 씨한테 한 6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은 별도의 부채로 해서 상환을 했고 그 그럼 6천만 그건 누가 원이 상환했습니까? 김영선 씨가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부채 그러면 지금 4,700만 원을 썼는데 그럼 명태균 씨한테 부채는 이 선거비용에 쓴 부채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합니까? 그 회계 장부에 기록 안 돼 있는 예비 후보가 등록되기 전에 썼던 돈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래서 네. 그 9,700만 원이 명태균 씨한테 따로 받고 2분의 1 반띵해서 간게한 네? 9,700은 명태균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이모 씨, 배모 씨한테 상환하는 비용으로 6천만 원이 갔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 보전 비용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의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그럼 반띵한 것도 강혜경 씨가 받아서 다 처리한 거.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제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강혜경 씨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 간 돈은 2분의 1 나눈 거에서 간 게 아니라 별도의 올해 1월 16일 날 현금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정리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한테는 빌린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왔으니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5,7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제 개인적으로 썼던 돈입니다. 아니 저는 2,700만 원입니다. 선거 당시에 1억 2천은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제 개인 돈을 지출했던 겁니다. 네. 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증인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강혜경 증인과 관련하여 일단 질의는 마쳤습니다. 3분 추가 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추가 질의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강혜경 증인에게 추가 질의 3분을 더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썼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체크해 주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김승원 간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쓰신 장경태 의원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5분 제가 남은 3분은 한번 중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님 3분 3 플러스 1이 아니라 3분입니다.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월 9일 날 10시 19분 이런 통화가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게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10시 19분이니까 명태균은 이전에 5월 8일 정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월 9일자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시에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39분 그날 오후 3시 37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발표될 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일단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그 선거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차질 없게 하라는 그런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공천이 발표돼야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5월 10일 날 공관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추가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천이 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거나 그런 내용 들은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저한테 따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81회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협조하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명세서 만들려고 할 때 네.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그게 만들어라. 2월 28일 날 줄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초 작성했던 날짜가 3월 14일 날 그 내역서를 만들었고 갖고 가신 게 이제 3월 20날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고 21일 날 그 내역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준다고 한다는 말이 언제 했다고요? 2월 28일 날. 2월 28일 네. 날. 예. 그럼 2월 28일은 3월 9일 대선 전이네요. 면밀 조사 들어갈 때 딱 그 네. 시기입니다. 그때 이미 돈을 준다고 한다 그랬단 말이죠. 다 챙겨 주려고 한다. 아, 네. 누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러니까 두 분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보고서가 윤석열 측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챙겨준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태 의원님. 예, 증인.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견적서를 줘서 서울에 돈 받으러 보냈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공천에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견적서 아까 3월 21일에 비행기표 뽑아줬다고 했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언론 보도에 지금 대선 무렵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명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시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하고 실제 총리로 검토된 적도 없습니다. 명태균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9년도에 전가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저는 강혜경 증인이 거짓말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느껴져요. 근데 상황을 자세히 모르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명태균 말에 의존해서 전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씨 허풍에 본인이 속았을 가능성도 감안을 해서 구분해서 발언하셔야 합니다. 여론조사하고 돈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못 받죠. 의뢰한 적도 없고 계약도 안 했는데 명태균이 환심 사려고 조사한 걸로 보여요. 원래 못 받아요, 그런 돈은. 증인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우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천을 누가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영부인이 줍니까? 당대표가 줍니까? 공관위원장이 줍니까? 공관위원들이 줍니까? 사무총장이 줍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갖고 명태균이 합의해가지고 그럼 김영선으로 하기로 해 이럽니까? 그런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의 말 자체가 허풍과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다고 하는 6.1 보궐선거 당시에 보궐 지역이 7개예요. 그중에 제주 한 지역을 빼고 국민의힘은 6군데 모두 단수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그 단수 추천을 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선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후보군들 중에 가장 역량이 있고 검증된 사람을 공천을 주는 게 보궐선거의 어떤 일반적인 그 공천 방식입니다. 김영선이 당시에 사선 중진 의원 경력으로 창원에서 활동 이미 하고 있었고 여성이라서 주목을 받았고 신청자 중에서 이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뭐 명 씨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공관위에서 당연히 감안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 명예를 걸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창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는 그러면 진해 때 경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전략공천을 받았어야 제일 마땅하고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와 관련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해보세요. 어떻게 보호를 하면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위원장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네, 명태균 말씀하세요. 대표가 만들었다라는 정권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대표 말로는.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조차도. 명태균 대표는 가족을 지켜야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명태균 대표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부셔버릴 수도 있지 뭐 대수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선생에게 빠져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만 몰랐던 건 아니고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문이 계속 있었는데 약간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질투겠거니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다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던 녹취에 무식해가지고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해가지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명 선생님이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어 자체와 칭호 자체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친오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브리핑 능력 참 난감합니다. 우리 총장님 저기 보세요. 저 내용.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저 내용은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때 바보다라고 하고 저 바보. 저게 만약에 친오빠면 친오빠도 바보고 대통령도 바보고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낯뜨겁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또 한 말이고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은 카톡에 다 나온 거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는 친한가요? 네,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도 친한가요? 초반에는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연락을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의 딸을 보호하고 싶어 하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명태균 씨를 쓰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게 이제 오늘 만천하에 드러난 날입니다. 강혜경 씨의 용감한 발걸음이 날개짓이 온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한번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총장,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1년간 통신조회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한 20여만 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84만 건이랍니다. 이렇게 막 통신조회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통신조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나한테 통신조회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랑 무슨 상관 있다고. 검찰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통신조회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건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3천 건이 넘어요. 3천 건이. 여기도 좀 더 많이.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핸드폰 자료 그리고 PC 자료 네, 정리해 주세요. 등 관련해서 디지털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죠.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원본 증거 이미지를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제기합니다. 디넷에 그렇게 보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판이 확정되거나 보관의 필요성이 없으면 받아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내내 보관하고 있는 게 500건이 넘어요. 오늘 이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개인 정보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불만이야. 떠들어? 떠들어라니. 불만이야라니.
아니 뭐 이렇게 불만이에요? 오버하지 마세요. 계속 말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적 질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아니 증인신문하기라고 3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거 3분이지. 저는 3분인데 너무 오버해서 위원장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대한테 뺏기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일대한테 뺏기지 말고 의원님 반말하게 해요 이제. 조심해요, 조심해. 너무 심하잖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점잖은 분이. 위아래로. 아니까 질서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영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라는 분보다는 강영경 씨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강영경 씨가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한테 대부분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직접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자택에서 명태균 씨, 박완수 도지사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다 하고요. 김건희 여사까지 4명이 참석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도지사 후보로 박완수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 같아요. 그 박완수 경남도지사 쪽에서는 2021년 8월달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은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는 해당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 공천 관련한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기자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당선인 시절에 박완수 그때 후보를 이제 명태균 대표가 모시고 갔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다. 그 뒤 거는 이제 다른 이제 복수 제보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근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국에는 증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 선거가 진행된 걸 보면은요, 이건 뭐 전략 공천을 한 게 아니고 경선이었습니다. 예, 경선이었어요. 그 이주영 그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경남에서 아주 다선을 하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분하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 공천을 갖다가 자기가 뭐 좌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선 결과까지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쳤는데 어떻게 자기가 본인이 이 박완수 후보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봐가지고는 명태균 씨가 증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한테 하는 말들이 과장되거나 자기의 역할을 뻥튀기 하기 위한 말들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과장되거나 뻥튀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이래저래 얘기를 나눴던 거를 다들 옆에 다 들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친분 과시가 있었고 친분으로 인해서 공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친한가 하는 건 그 부인께서 영상 통화로 애들하고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 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네. 들었어요. 예. 지금 특히 명태균 씨가 오늘 또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부터 검찰이 나를 건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한다, 탄핵당한다.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건드린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진실을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천 건을 가지고 있다, 뭐 2천 건은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위력이 있다. 그렇게 네. 강행희 씨는 판단하세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만 얘기를 든다면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그만큼 김 여사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분이라 이런저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를 맨 먼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김영선. 네. 본인도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그 조선일보인가 그쪽에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함성득 교수님이 뭐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먼저 소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최근에 그 오빠 네, 이게 친오빠다 이렇게 주위에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우신 분이 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정희는 대통령 오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왜 명태균 씨가 친오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오빠랑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했고 저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네, 강혜경 씨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명태균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오빠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셨고 윤 대통령이다.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검찰이 탄핵당할 수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 하야할 수 있다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없는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명태균 대표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변호사님. 네. 그 증인 그 명태균 씨가 페북에 올린 그 카톡 캡처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도되고 나서 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님 가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같은데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카톡을 남겼죠.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남겼고 또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와, 이 정도의 표현과 신뢰면은 명태균 씨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푹 빠졌다고 할까요? 완전히 이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가 혹시 뭐 추측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닿는 걸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일단 뭐 욕심을 안 부리려고 했던 분이고 그 보도에서도 그 나왔었는데 집을 주겠다라고 이제 여사가 얘기를 했던 크로비스타 부분. 집을 다 주고 싶다, 네네. 주겠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김영선 씨도 윤 대통령을 돕느냐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여론조사에 썼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희생을 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약간 그 무속적인 어떤 공감이 서로에게 더 통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마 최은수 씨 그 번거지 쓴 여인이 기운이 집안에 이상하다는 기운이 안 것이 네. 최은수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뒤에 법정 구속됐다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상했다라든가 예견했다라든가 또 이동훈 씨인가요?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열흘 만에 그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든가. 하고 꼭뭐 그 접대 받았던 거 그게 이제 네네. 보도화되고. 예. 그다음에
예, 근데 그 이 꿈이 안 좋은데 뭐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소세 뭐 이런 삶아 먹는. 예,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꿈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꿈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꿈을 약간 해몽하는. 이 식으로 꿈을 말을 꾼 거는 김건희 여사고 네. 해몽을 해준 해몽하는 거는 명태균 명태균 씨고. 네. 근데 거기 뭐 여기 녹취록에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세 분 이름이 네, 세 나와 명이 있던데.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을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님이 추천해준 그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쫓겨났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하시죠. 자, 이상으로 강혜경 증인에 대한 신문하신 의원님들의 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 이석을 하시면서 네. 혹시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네. 마무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많으세요. 특히 지금 PNR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표 조사를 제가 직접 의뢰를 했고 일을 해주셨는데 조작 업체로 지금 이게 낙인이 돼서 지금 회사를 문을 닫는다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거의 뭐 한 7, 8명 가까운 기자들이 매일 이제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도 지금 아예 출근 자체를 못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저 김영선 전 의원님, 명태균 대표님 저는 여기 오실 거라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 대표를 사기꾼이라 하니까 막 버럭버럭 해가면서 저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명태균 대표는 저를 지금 횡령범 사기범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 진실을 하루빨리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동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